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디바인 매트릭스 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디바인 매트릭스 1에서 제가 그렉 브레이든 이분의 마음을 읽었는데요. 너무 감동이어서 무한한 감동 속에 눈물이 여기 눈가에 젖을 만큼 벅차 올랐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의식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책은 참 보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책을 소개시켜 주신 코코치님과 굿모닝 미디어의 이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도 자주 뵙는데 자주 목소리를 듣곤 하는데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운도 참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디바인 매트릭스가 우주를 담는 그릇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그릇에는 우리가 수프를 끓이는 것처럼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이게 현실성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을 넣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넣었을까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로나도 생기고 바이러스도 많이 걸리시고 하는 요즘 세상에 이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치유하는 사람 모두 달라지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도 모두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쌍둥이 입자는 분리되어 있기에 서로 소통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 둘은 서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했다. 물리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연결을 양자 얽힘이라 이름 붙였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니콜라스 기시는 이 현상을 무엇보다 매혹적인 점은 얽혀있는 양자들이 마치 하나의 존재인 양 행동한다는 것이다. 쌍둥이 광양자들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중 하나가 변화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적으로 똑같이 변화한다. 지금까지도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설명할 방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신의 프로젝트와 유사한 실험은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다. 차오 박사는 제네바 대학 실험 결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자 메커니즘의 깊은 신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결은 실험에 의해 입증된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지만 이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러한 실험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광양자가 서로 소통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물질이 떨어져 있으면 그 모든 의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광양자 실험은 이것이 꼭 참이 아님을 보여준다. 광양자 사이의 연결은 너무도 강해서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소규모 광양자 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싶으면 이내 자연계의 전혀 다른 장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난다. 원칙적으로 쌍둥이 입자의 상호 연결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일어나든 우주 반대편에서 일어나든 아무 차이도 없다. 왜일까? 첫 번째가 변화하기 무섭게 두 번째도 똑같이 변화하게 할 만큼 두 광양자나 두 은하계를 강하게 잇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우선 디바인 매트릭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기원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 결과 빅뱅이 일어나기 바로 몇 분의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우주 전체의 크기는 작다 못해 자그마한 공 크기로 압축되어 있었다.
우주에서 보이는 빈 공간을 모조리 제거한다면 그 공은 심지어 완두콩 한 알만하게 줄어든다. 하지만 이처럼 자그마할지언정 우주는 결코 차갑지 않았다. 이 압축 공간의 내부는 화씨 180억 곱하기 10의 18승 도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온도였으니 추정된다. 지금의 태양보다도 몇 배나 더 뜨거웠다. 빅뱅이 폭발력이 허공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기와 빛이 함께 퍼졌다. 또한 특정 에너지 패턴에 따라 폭발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우주의 설계도를 이미 오롯이 품게 되었다. 이 패턴이야말로 고대 신화와 끊임없이 구전되는 전설과 신비로운 지혜의 주제이다. 불교의 제석천, 그물망에서부터 호피 인디언의 거미할머니, 거미망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다양할지언정 이 패턴의 메아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거미망, 그물망, 에너지의 그물망 혹은 거미망은 우리 인간과 세계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양자적 실제로서 우주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 이는 우리 삶을 디바인 매트릭스와 이어주는 에너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창조해낸 것을 우리 눈의 세계라는 모습으로 비추어주는 다차원 거울이다. 우주 만물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미묘한 공통점이 있다. 빅뱅에서 나온 입자와 광양자들 역시 한때는 물리적으로 하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주 만물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이다.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진일보한 현대 과학 덕분에 플랑크의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다. 빅뱅으로 시간이 진화된 이후로 빅뱅으로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가 바로 이 매트릭스. 이러한 에너지 장의 존재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심지어 믿음, 심지어 일상적 감정에 영향을 주는 3대 법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법칙, 우주 만물은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기에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삶의 한 부분에서 하는 행동은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법칙은 디바인 매트릭스는 홀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매트릭스의 부분에는 매트릭스의 전체가 담겨 있다. 인간의 의식 자체가 홀로그램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거실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나 기도가 향하는 곳에 이미 존재하게 된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는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므로 굳이 기도를 멀리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법칙,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현재에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경험 사이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우리가 뭐라 부르든 과학계, 종교계와 뭐라 정의하든 무엇인가가 어떤 힘이자 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거대한 망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세계와 더 큰 힘에 이어주고 있다. 위의 세 법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주와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바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패러다임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우주는 바로 매트릭스이다. 우주의 건축 재료가 우리 자신의 관찰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때 이용하는 원재료는 무엇인가? 우주와 행성과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어떻게 부서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뭉쳐있단 말인가? 우리가 정말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 영혼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경계를 넘어 보다 큰 지혜와 합쳐야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디바인 매트릭스가 시작된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바로 우주이다. 모든 것을 이루는 재료이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스 캠퍼스의 우주학자 조엘 프리맥이 그려보인 우주 창조의 순간이 떠오른다. 폭발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빅뱅은 한 지점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라고 한다. 빅뱅은 우주의 어딘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일어났다. 빅뱅 그 자체가 폭발로서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공간이 된 것이다. 우주의 기원이 에너지로 나타난 공간 그 자체이듯 매트릭스는 실제 그 자체이다. 실제, reality. 우주 만물을 잇는 영원한 본질로서 모든 가능성을 담은 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은 물론이고 때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며 물리적으로 접촉할 때도 적지 않다. 그저 악수를 나누느라 서로 손을 대기만 해도 피부, 세포 떨어져 내 DNA가 상대방에게 남는다. 상대방의 DNA 역시 나에게 남는다. 그렇다면 세포의 DNA가 살아있는 한 우리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그 답은 그렇다이다. 연결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결의 강도는 우리가 이 연결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샘플 제공자가 어떤 감정을 겪을 때 분리되던 DNA가 그 감정에 반응한다면 그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감정을 실어다 줄 무언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개념이란 다름 아닌 애초에 감정은 운반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가 굳이 샘플 제공자에게서 머나먼 곳에 샘플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샘플 제공자의 감정이 이미 DNA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감정은 생기는 순간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게 된다.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3장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즉 굳이 이 실험을 세 가지 대표 중 하나로 꼽는 까닭은 단순히 이것 때문이다. 샘플 제공자와 DNA가 어떤 식으로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 둘을 이어주는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네 가지 결론이 나온다. 1. 살아있는 조직 사이에는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2. 세포와 DNA는 이러한 에너지 장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3. 인간의 감정은 살아있는 DNA에게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영향력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거리와 상관없이 계속된다. (1991년) 허트메스 협회는 인간의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힘과 세상에서 하는 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다. 허트메스는 감정과 기분이 시작되는 곳으로 보이는 신체 기관에 집중했다. 바로 심장. 이 선구자적 실험은 수많은 유명 저널에 실렸고 여러 논문에 인용되었다. 허트메스가 발표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심장을 둘러싼 도넛 모양의 에너지장이 신체 밖으로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자기적 에너지장은 원환체 형태를 띠며 지름이 1.5에서 2.5m 정도, 이것이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나 고대 산스크리트 경전에 묘사된 프라나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체에서 비롯된 에너지임은 분명하다. 인간의 감정이 생명의 본질인 DNA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보기로 했다. 일관된 감정이라고 알려진 강력한 감정 형태에 노출시켰다. 이 실험의 주축을 이루었던 글렌 레인과 롤린 맥크레이티는 따르면 이러한 생리적 상태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 의식을 심장에 집중하여 긍정적 감정에 몰입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정신적, 정서적 자기관리 기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은 DNA를 화학적으로,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 세밀한 변화까지도 감지했다. 실험 결과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으며 그 의미는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료했다. 인간의 감정이 DNA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이다.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신체 내에 특정 감정을 일으킴으로써 비커에 담긴 DNA 분자에 영향을 준 것이다. 오직 한 명만 참가한 첫 번째 실험에서 직접적 의도, 무조건적 사랑, 특정 형태의 DNA 분자의 시각화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거 본 것 같아요. 이 테드라는 곳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 무조건적으로 보내는데 남편이 아니고 남편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애완동물에게 이런 감정이 보내는 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지만 너무 웃겼습니다. 우리 인간과 세계는 서로 어떤 관계인 것일까? 이 세 실험의 공통점은 인간의 DNA와 관련된 연구라는 것이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바깥 세계에 그 어떤 영향이라도 준다는 것은 전통적 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 실험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해 주는데 이는 이 책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1. 저 밖에는 우주 만물을 서로 이어주는 에너지 장과 같은 무엇인가 존재한다. 덕분에 새 실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2. 우리는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애, 우리 몸의 DNA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그 비결은 바로 감정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이 세상과 이어줄 수 있다는, 우주와 이어줄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실험에 따르면 이 매트릭스는 우리가 익히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탓에 과학자들이 그토록 찾지 못한 것이다. 미묘한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것은 전형적인 전기장과는 전혀 다르다. 촘촘히 짜인 망의 형태로 우주의 직무를 이루는 이 에너지를 나는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것을 들자면 세 가지. 1.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2.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잇는 다리이다. 3. 우리의 일상적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특징은 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즉, 에너지장은 인간의 감정에 반응한다. 고대에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힘을 우리 곁에 붙들어 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우주 만물을 잇는 에너지와 소통하는 법을 신전의 벽에 새기고 낡은 양피지에 쓰고 자신들의 삶 자체에 각인시켰다. 우리 몸을 치유하고 강렬한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법을 후손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최초의 가르침이 기록되고 5,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야 과학의 언어는 세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재발견했다.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저는 디바인 매트릭스와 함께 이 세상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이 느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